모의고사 3회고요. 먼저 9번부터 빠르게 한번 보자. 9번 같은 경우는 아마 넓이 공식들 한 2번 정도만 쓰면 금방 구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일단 X축화의 교점이 0과 4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먼저 요만큼의 넓이는 금방 구해놓자고 6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델타 X가 4니까 그것을 세제곱 해주면 이게 3분의 32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요런 친구 얘보다 4배래. 그러면 얘를 4분의 1배 하면 3분의 8이고 이 3분의 8을 또다시 이렇게 반으로 쪼개주면 이제 요만큼 3분의 8의 또다시 절반이니까 이제 3분의 4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또다시 얘도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으로 해보면 6분의 최고차항 1에다가 델타 x 모르니까 뭐 델타 x라고 쓴 다음에 세제곱 뭐 이렇게 풀어보면 넘기니까 8 나왔지. 따라서 델타 x의 세제곱이 8이니까 델타 x는 2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말은 델타 x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 x좌표의 차이인데 당연히 이제 요 대칭축 2겠지. 2에 대해서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잘려 있을 테니까 간격이 2이려면 여기는 x값이 1이고 여기는 x값이 3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실제로 요 1를 이차 함수에다가 대입해보면 여기가 이제 1,3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는 요 뒤집어진 초록색 친구 이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fx 플러스의 k다 뭐 이렇게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보고 대칭 이동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지. 하성아 얘는 y는 fx라는 함수를 어디다가 대칭시킨 거야? 뭐 x축에다가 대칭시킨 다음에 k만큼 올린다라고 순차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지만 고3쯤 되면 한 방에 y는 2분의 k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냐? 근데 그 y는 2분의 k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될 텐데 그 높이가 3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3이 되면 된다. 그렇다는 건 k는 6이었다 뭐 이런 답이 될 것 같아요. 넓이 공식 2번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은 금방 그래프 그려보면 뭐 그래프에 어렵지 않게 그려질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 친구의 식은 y는 로그 루트 n의 2x인가 뭐 이런 친구고요. 왼쪽 날개는 당연히 정의역이 음수 쪽에 잡혔으니까 이제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지나가겠지. 이 친구는 이름이 로그에 루트 n으로 집어넣을까? 루트 n으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밑이 루트 n으로 똑같으니까 그냥 진수 부분만 연립하면 좌표 나오더라고.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고 로그 루트 n에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똑같잖아.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의 교점이야 마이너스 1였던 것 같아. 로그 루트 n의 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연결한 요만큼의 y절편 이게 1보다 큰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직접 직선을 그은 다음에 y절편 찾는다도 괜찮지만 뭐 좀 시간 단축하고 싶으면 결국 여기 y축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수순회발을 내렸다 생각해보면 지금 요랑 두 직각삼각형이 어차피 뭐하니까 닮았으니까 닮음을 이용해보면 여기 가로의 길이가 1 요만큼은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y좌표를 내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 플러스 3분의 y좌표만 볼게. 1은 크로스로 반대로 로그 루트 n의 6쪽에다가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반대로 3배 로그 루트 n의 2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만 풀어보자고. 자, 먼저 분자 쪽은 로그 루트 n에 한 다음에 3을 올려서 8, 6, 8에 48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루트 n의 4제곱 그게 48보다 작다. 그럼 이제 n의 제곱이 48보다 작은 친구들 찾아보면 돼. 문제에서 2보다 크다고 했거든. 2, 3, 4, 5, 6까지니까 2, 3, 4, 5, 6. 가운데 4가 있네. 5개네. 20이네.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요게 절대값의 x-fx.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a 플러스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x에다가 0이나 대입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좌변은 0이고요. 오른쪽은 절대값의 f의 0, 플러스 0.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일단 f0은 0이다. 까지 얻고,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신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이제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수치 대입 말고 또 뭐도 해보고 싶냐면 미분도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미분을 하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범위를 나눠야 돼. 근데 fx의 그래프를 잘 모르니까 범위를 막 미지수 잡고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양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음수 막 이렇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기서 진척이 안 나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척을 해놓고 우리가 정정함에 대하는 태도는 첫 번째가 수치 대입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분인데 원래는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식에서 뭔가 꽁짝꽁짝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얘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항상 써왔었어요. 너네 이거 그냥 항상 아무렇지 않게 미분했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fx라는 함수가 기본 개념이긴 해. 다 알고 있어. 만약에 연속이라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dt 라는 함수는 언제나 미분이 가능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네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걸 미분해 왔던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미분을 해서 나온 결과를 푸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요 사실에 착안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 뭔 말이냐면 좌변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우변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돼. 근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새끼야. 그렇다면 요 친구 또한 뭐가 돼야 되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써먹어야 되는 문제야. 우리가 항상 정정하면 아무렇지 않게 미분을 해왔는데 그 근간에는 정정하면 항상 미가다.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면. 근데 바꿔 말할게 수능에서는 요 안에 있는 게 불연속인 경우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불연속 함수에 대한 적분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교과서 내에는 무조건 연속 함수에 대한 적분만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정정하면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얘가 미분이 가능해. 근데 fx가 2차 함수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면 절대로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가 않거든. 이 두 군데에서.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일단 0,0을 지난다라는 걸 찾았고요.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대소관계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말이 있나? 아직은 없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가 일단 0,0을 지나긴 하되 y는 x와의 대소관계가 안 바뀌려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냐? 그래야 절대값을 씌워도 대소관계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풀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됐음?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만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실제로 이 좌변은 fx란 친구를 적분한 친구. 그러니까 2차를 적분했으니까 3차식이 됐을 거라 여기 3차식이 있는 거지. 근데 a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 양수라고 했어요. 얘를 적분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려면 이쪽 케이스여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절대값을 풀어보면 fx가 항상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fx가 양수로 풀리고 빼기 x로 풀리고 그 다음에 뒤에 a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고요. 또 이렇게 접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fx란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뭐 모르겠네. 일단 K라고 할까요? 뭐 잠깐만 K라고 두고 원점에서 접해요. 누구랑? Y는 X랑.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물론 사실 미리 이 타이밍에 K는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를 적분했더니 AX 세제곱이 됐대요. 얘를 적분했더니 AX 세제곱이 되려면 이 친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처음부터 쓰고 시작할까? 3AX의 제곱 플러스 X 꼴이다 이거야. 그래야 얘를 적분해서 AX 세제곱이 되겠지. 됐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뭐 찾아야 되냐? 뭐 A를 찾아야 되겠지. 다른 단서가 있나? 없네. 이 식에서 찾아야 되겠다.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미분을 해보면 이제는 편하게 미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하니까 fx. 제곱창부터 써볼까? 3ax의 제곱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의 1이야. 근데 좌변인 fx가 3ax의 제곱 더하기 x입니다. 우변 그대로 쓰겠습니다. 3ax의 제곱에다가 f'x래 미분 6ax 플러스의 1 뒤에 마이너스의 1이네. 이렇게가 지워지니까 최고차항 똑같네. 1x와 6ax가 똑같구나. a는 6분의 1이구나. fx가 완성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 수열 문제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어려운 척 해놓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의 10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A의 2m하고 S의 2m이 똑같대. 그럼 동준아 이거 이렇게 이항함으로써 S의 얼마가 0이다야? 오케이, S의 2m-의 1은 0이다. 자, 그리고 수인아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뭐 곱하기 뭐로 생각해야 돼? 평균 곱하기 항수. 즉 맨 앞에랑 맨 뒤에 가운데 거기 곱하기 개수 뭐 이런 건데 얘는 당연히 A의 1부터 A의 2m-의 1까지를 더해서 뭐 구하는 거니까 평균이 정확히 가운데 누가 있냐면 A의 m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인덱스 둘이 더해주고 반띵하면 정확히 평균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그거 곱하기 항수 2m-의 1 그게 빵. 당연히 이게 빵일 리는 없잖아. A의 m이 빵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6초가 A의 m 플러스의 1 더하기 A의 m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9보다 작대. 자, 건우야 AM이 0인 상태에서 A의 m 플러스 1은 그냥 몇 D? D. 얘는 몇 D? 2D.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총 이것은 그냥 3D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렇다면 일단 공차에 대한 범위가 2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m 곱하기 h를 구하라네. 조건이 뭐가 살아있지? 아직까지 내가 안 쓴 거 항상 생각해보면 첫 항이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안 써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한번 가보자. a의 1부터 a의 m까지는 m-1개의 공차를 더했을 거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 10부터 0이 됐을 테니까 10이 됐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족해야 돼. 야, 근데 미지수가 2개야. 식이 하나야.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건 부정방정식이라는 상황이고 그 부정방정식은 숫자의 형태, 예를 들면 자연수입니다. 또는 정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요. 당연히 지금 D는 뭐식이다란 말은 없지만 M, 이건 인덱스니까 무조건 그지? 정수가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자. 찍어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M이 2면 10이야. 안 돼. 3이면 5야. 안 돼. 4면 M이 4면 3분의 10이야. 안 돼. 5면 2.5야. 돼. 뭐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따라서 M이라는 친구가 5면 D라는 친구는 4분의 10, 2분의 5다. 이렇게 구해지는 게 맞겠네. 뭐 이 다음에 마무리는 쉽습니다.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봅시다. 자, 뭐 요 정도 있고요.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 그 다음 여기가 60도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당연히 원의 중심에 대하여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셔서 관찰을 해보면 여기가 무조건 몇 도가 될 거냐면 여기 90도고 여기 90도, 반대편이 60도니까 여기 120도가 될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몇 도가 되겠냐? 얘도 마찬가지로 120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120도에 대한 반대편, 요게 240도인데 그게 바로 중심각이란 말이야. 요 호에 대한, 맞지? 요 호에 대한 중심각. 얘는 원주각이 될 테니까. 맞나요?
괜히 뭐 120도니까 60도 하면 안 돼. 마주보는 각이 180도가 되는 거 원에 내접해야 되는 상황이겠지. 지금 원에 내접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60도라고 한 사람은 없겠지. 둔각으로 생겼으니까. 그래도 120도 잘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코사인 법칙 여러 번 쓰는 거였던 것 같아. 요렇게 그어주고 3이랑 5랑 120도를 해보면 여기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R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해보면 R의 제곱은 3분의 49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답은 2번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극한이네, 극한. 일단 F의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F'의 2도 0이다. 뭐 이런 상태에서 gx라는 함수가 뭐냐? 절대값의 fx-의 tx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지. 지금부터 쓰는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숨겨놓는 걸 포장지를 뜯을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랑 뭐가 같아야 되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0보다 크다고 치자. 그럼 이 식은 리미트 h가 0보다 살짝 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인 h가 태우나 플러스 h야 마이너스 h야? 플러스 h입니다. 뭐 분자는 그대로니까 그냥 써볼게. 자, 그럼 이하나 이거는 땡땡땡땡땡의 땡땡땡. 9글자로 말하면 무슨 변화율의 무슨 극한이고 무슨 변화율의 무슨 극한이고 땡땡땡땡땡의 땡땡땡. 뭐해? 뭔 소리야? 여기 써있잖아. 기울기 뭔데? 그래,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엄밀한 표현이고 그냥 편의상 우리는 보통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죠. 오른쪽에서부터 따져온 기울기 뭐 이런 느낌.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이너스인 상황을 보면 리미트 해놓고요.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풀려야 되니까 밖으로 빼볼게. 그 다음에 h분의 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 부분 자체가 무슨 미분계수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좌미계지. h가 음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의 좌미계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맞냐? 근데 이 둘이 뭐 해야 극한이 존재해? 같아야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결국 뭐였냐면 우미계랑 좌미계를 더하면 0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넘기면 합하면 0이니까. 라는 단순한 한 문장을 저렇게 좀 포장을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딱 봐도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니까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첫 번째, 우미계도 좌미계도 둘 다 0이면 당연히 0이겠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경우야. 맞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미계도 좌미계도 0으로 같으니까 우미계랑 좌미계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상황일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하면서 기울기가 0인 극값.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 만약에 그래프가 요래 뾰족하게 꺾여버렸는데 여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의 3이면 걔를 접으면서 플러스의 3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일 때 또 합이 0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 극한 식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극값이거나 절대값 때문에 말아져서 뾰족해진 곳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냐? 자, 그 녀석의 개수를 HT라고 해봅시다. HT는 T = 1과 4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절대값 fx 마이너스의 tx 얘가 여기 있는 거 이런 곳이 개수가 HT래요. 맞냐? 근데 그 개수가 t가 1이랑 4일 때 바뀐대.
그럼 미리 좀 예습을 좀 하고 이 문제로 돌아가. 예를 들어 3차 함수니까 어차피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그런 상황을 봐볼게. 만약에 3차 함수, 이거 연습이 아직 문제풀이 아님.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x축이 지나갔다고 치자. 절대값을 붙였다고 쳐. 그럼 동준아, 얘를 만족하는 건 몇 군데야? 당연히 원래 극대랑 원래 극소가 있어. 그 다음에 뾰족해진 곳이 몇 군데야? 세 군데. 그치? 요렇게 될 테니까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5개가 생기는구나. 맞죠? 근데 x축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극값인 여기와 말아 올려진 여기, 이런 식으로 3개가 되겠지. 맞냐? 뭐 마찬가지로 더 위로 떠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떠도 꺾인 곳과 원래 극값들, 이런 식으로 3개가 될 거야. 물론 3차 함수가 요렇게 밋밋하게 생겼어. 그럼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3중근으로 지나갔어.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긴 하겠지. 맞냐? 뭐 근데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아니겠죠. 대충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fx 빼기 tx란 친구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바뀌니까 개수가 바뀌나 보지. 근데 그게 t equal 1일 때랑 t equal 4일 때래. 이제 fx를 실제로 식으로 쓰고 빼기 tx란 친구가 요렇게 된다로 보면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볼 겁니다. fx란 함수랑 y는 tx라는 친구의 위치 관계라고 볼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나가요. y는 t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결국 얘랑 얘 위치 관계는 이런 생김새다 이거지. 세 군데서 만나니까. 마찬가지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우연찮게 tx가 뭐 이렇게 생겼대. 접한대.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시츄에이션이다 이거예요.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2에서의 길기가 0인 3차 함수를 그려보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근데 t가 1일 때랑 4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바뀐대. 그러면 음수일 동안엔 다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꿀꿀하게 그린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동안에는 자, y는 tx는 어점을 지나는 친구일 거 아니야? 그럼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지. 위치 관계가 결국은 한 군데서만 만난다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맞냐? 그래서 계속 점의 h의 개수가 아니라 h의 값이 개수가 3개였다가 t가 1이란 건 y는 x랑 이렇게 지나갈 때 상황이 바뀌었대. 접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지면 이런 식으로 3번 만나게 되면서 이런 5개의 상황이었다가 또 얘기가 달라질 건데 그게 언제냐면 4x. 근데 결국 달라진다는 건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y는 4x가 접하려면 근데 이미 0,0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 자신이 접점이 되고 이게 4x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차 함수로 먼저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 2일 때 기울기가 0 정보 하나 있고 0,0 지나고 y는 4x랑 여기서 접하고 그래. 어느 쪽으로씩 세우면 좋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식을 세울 때는 만약에 내가 요 y는 4x라는 친구와 0에서 접한다 라는 식으로 식을 세우면 미지수, 당연히 뭘 미지수로 세워야 될 거냐면 0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를 미지수로 둬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구할 때 뭐를 써야 되냐? 안 쓴 쪽, y는 x와 접한다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접할 건데를 잘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그렇게 식 세우는 것보다는 y는 x랑 0에서 만나고 p에서 접합니다 라고 식 세우고 모르는 p를 f'의 0은 4다 f'의 2는 0이다 뭐 이런 걸로 채웁시다. 오케이, 뭐 이건 개취긴 한데 이게 좀 스마트한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 fx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럼 걔도 미지수네. 뭐라고 둘까? 뭐 a라고 둘까요? a 써도 괜찮나?
아, A는 극한에 뭔가 있으니까 좀 싫다. K로 할까요? K 써도 괜찮냐?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 K 한 다음에 0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P에서 접해요. 누구랑? Y는 X랑. 자, 그 다음 두 개의 조건. 첫 번째, F의 프라임의 0은 4다야. 하성아, 얘 F 프라임의 0 좀 빠르게 말해볼래? 플러스 1. 그렇죠. 얘는 가리고 대입하고 얘는 미분하면 1 되니까 요게 4다. 풀어주면 일단 K 곱하기 P의 제곱은 3. 자, 그 다음 F의 프라임의 2는 0이다. 얘는 좀 귀찮지만 전개를 하면서 미분을 할까? 전개하면서 미분해볼까요?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거기다가 들어가니까 12. 마이너스 2P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P니까 마이너스 8P. 상수항은 P제곱 X니까 미분하면 P제곱. 플러스 P제곱. 얘 미분하면 플러스 1. 근데 그것이 0이다.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연립반 좀 풀어야겠다. K 곱하기 P의 제곱은 3이고요. 그 다음에 K 괄호 P의 제곱 마이너스의 8P 플러스의 12는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어떻게 풀까? P제곱분의 3이라고 대입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 그렇게 해볼까? 그래 하자. K 자리에다가 P제곱분의 3이라고 집어넣어볼게. P제곱분의 3 괄호 P제곱 마이너스의 8P 플러스의 12.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전개하면서 3 마이너스 P분의 24 플러스 P의 제곱분의 36. 이것은 마이너스의 1이다. 그러면 P제곱분의 뭐 3으로 약분해야 되나? 12. 아니지. 4로 약분해야 되나? 얘 넘어가면서 플러스 4 될 거니까 4로 약분해볼까? P제곱분의 9 빼기 P분의 4로 약분하니까 6 플러스 4로 약분하니까 1은 0이다. 그러면 P는 3이다. 이렇게 완전제곱이 될 거야. P분의 3 빼기 1의 완전제곱이거든. 자, P가 3 나왔고 P 3 나왔으니까 K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고 K랑 P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fx란 치고는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무리 답을 걸어봅시다. f라는 함수에다가 h의 2분의 1을 대입해봐라. h의 2분의 1이 뭐냐면 t가 2분의 1일 때 그러한 점의 개수야. 근데 아까 여기가 기울기 1이었잖아. 그러면 t equal 2분의 1은 얘보다 더 이렇게 들가파른 친구일 거 아니야. 그 말은 한 점에서만 만나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건 이런 생김새였지.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건 f의 3이네요. 두 번째 항 H2. 항상 뭐 이건 수능 또는 평가원 또는 모의고사 어투인데 비슷한 거 두세 개 물어보면 상황이 다르니까 물어본 거지 똑같은 상황에다가 그냥 숫자 두 번만 시키는 일은 없지. 그러니까 F의 H2분의1하고 F의 H2를 물어봤다는 건 둘이 상황이 다르다는 뜻일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기울기가 2인 상황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사이를 관통하네. 관통하는 건 5번이었구나. 그러니까 HF의 5. 그 다음 마지막은 H의 4야. H의 4는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인데 H4 요 상황이었지. 요렇게 접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3이었네. 이렇게를 각각 대입 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분의 53, 5번. 요거 맞췄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번이고 20번 봅시다. 연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fx equal 0은 정수근을 갖는데 자,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분의 x-의 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f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얘가 불연속이 될 것 같아서 무서운 지점은 총 3개다라고 바로 느껴져야 돼. 첫 번째는 당연히 끊겼으니까 무서워. 두 번째, 분수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0 될 때, 얘가 0 될 때, 그리고 사이인 1 이렇게 세 군데가 무서워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당연히 1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좌극한, 이 친구는 우극한을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좌극한을 계산하게 되면 일단 분자는 0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잠깐 해볼게. 만약에 f의 1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좌극한, 이렇게 한글로 쓸까요? 좌극한은 0이에요. 왜냐면 뭐 3분의 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오른쪽 친구도 그래 돼야 되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f의 1 플러스 1분의 1 우극한이겠죠. 얘도 0이 돼야 돼. 왜? 같아야 되니까. 이상해요. 왜냐면 어떻게 얘가 0이 되냐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따라서 f의 1이 0이네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fx라는 녀석을 식으로 좀 세워놓고 갑시다. 최고차항은 모르고요. x-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의 b 하나 있다고 칩시다. 왜냐면 하나 더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fx분의 x-1은 이제 얘가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분의 1이야. 여전히 b일 때 무서워요. 그러면 만약에 b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거기서 불연속이 돼야 돼. 막말로 b가 제로여봐. 그럼 x가 0이면 0분의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b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식을 써보자. 정리해보면 따라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f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a 괄호 x-의 b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대충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써볼게. fx를 좀 이따 쓰면 되긴 하지만 이거 플러스 이거분의 1이다야. 됐나? 그러면 일단 1을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x 이퀄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이제 좌변은 a 괄호 1-의 b가 됐고요. 분의 1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배 f의 1 플러스의 1 분의 1이지. f1은 빵이야. 죽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a 괄호 1-의 b는 마이너스 1이다. 뭔가 관계식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문제냐. 아까 b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수, 이 1보다 작다 쪽에서 분모가 0 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하려고 조정을 해준 것처럼 이쪽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모가 0 되면 안 되지. 맞냐? 그거를 좀 검증하러 갑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야,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fx가 뭐가 된다야? 마이너스의 2분의 1이 된다. 이거면 안 돼요. 맞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란 친구는요. 일단 1하고 b에서 근을 가져.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음수 따로 말이 없으니까 a가 양수면 1에 생겼고 a가 음수면 1에 생겼어. 근데 내가 지켜야 될 건 x가 1 이상에서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일단 어디로 볼록은 탈락이야? 위로 볼록은 탈락이야. 왜냐면 1보다 오른쪽에 밑으로 나까지 꺼질 테니까 언젠가 마이브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친구가 절대로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닿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요 이참수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연립한 다음에 해가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요 이참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제일 낮은 지점만 확인하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나는 후자로 가겠습니다. 꼭지점 확인할게요. f의 2분의 b 플러스 a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 대입하면 a에다가 x 빼기 1 하면 2분의 b 마이너스의 1, 그 다음에 x 빼기 b 하면 2분의 1 빼기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면 2분의 b 마이너스의 1의 제곱입니다. 얘가 마이너스의 2분의 1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결국 a 괄호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분의 건넬 테니까 2 마이너스 없앨 거니까 작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 a 괄호
1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a 괄호 b 빼기 1은 1이잖아. 그러면 b 빼기 1이 2보다 작다로 남지. 써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b는 3보다 작대. 근데 정수 아니었나?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 따라서 b는 2다. 그러면 a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완성됩니다. 정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야. 그냥 노가다 띄면 돼. SN의 제곱이 n-의 3 괄호 n-5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A의 n과 A의 n 플러스의 1은 음수래. 이웃한 두 항은 부호가 달라야 된디. 자, 그 다음에 S의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직접 해보면 돼. 자, 일단 대입해보자. S의 4는 제곱한 게 얼마예요? 뭐 대입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겠지 뭐. 그런데 음수라고 했으니 일단 첫 번째 단서 A의 4는 마이너스의 1입니다. 맞냐? 그 다음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얘를 가로로 써볼게요. S의 4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5랑 3을 대입하면 둘 다 빵이거든. 맞냐? 그러면 S3은 0인데 S의 4는 마일이래. 그럼 그 사이에 A의 4만큼 추가해 준 거 아니냐? 그게 마일이다. S의 4랑 S의 5는 A5만큼 추가해 준 거 아니냐? 근데 마일이 0 됐네? 1이겠지 뭐. 그 다음 노가다야. S의 6은 뭐 또는 뭐냐? 6을 대입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9야.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9거든. 얘가 9거나 마이너스 9거나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S5가 0인데 S6이 마이너스 9면 A의 6은 마이너스 9면 되고 0이 9가 되려면 A의 6은 9가 되면 되는데 부호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며. 방금 양수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채택해주고 A6은 마이너스의 9다 이러면 되겠지 뭐. 그럼 되잖아. 여기다가 이거 더해서 마이너스 9 바뀌고 있고. 자, 그러면 오케이. 풀 마3이네. 제곱한 게 9다. 그럼 마3이면 되나? 맞냐? 자, 그 다음 이제 거꾸로 밑으로 가보자. S의 2가 얼마냐면 또다시 풀 마3이네요. 3 또는 마이너스의 3이야. 자, 근데 A4가 음수니까 A3은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을 채택해줘가지고 내가 3을 더 했으니까 0대지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A의 1로만 돌아가면 돼요. S의 1은 2제곱 64 플러스 마이너스의 8이야. 근데 S2가 마이너스의 3이었고 A의 2는 음수가 돼야 돼. A2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이 친구가 플러스의 8이면 되겠다. 그러면 8에서 마이너스 3까지 빼기 11 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S의 1은 A의 1이랑 똑같겠지. 뭐 이 성질은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8과 마이너스 3 정답은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과목은 답만 일단 먼저 불러드릴게요. 확통은 2번, 그 다음에 720이었고, 미적분은 2번, 그 다음에 64였습니다. 선택 과목 질문은 수업 끝나고 따로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마칠게요.